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생부 핵심 항목 관리 방법 중에서도 교과와 과목별 특기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간혹 이런 오해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 내신이 좋지 않아도 비교과 활동을 잘하면 인지도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 학생부에 있는 사항들을 다 보는 거라서 내신도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또 앞으로 점점 더 학생부 기재 분량이 줄면서 면접과 더불어서 교과 내신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내신의 불리함을 비교과 활동으로 이제 반전을 만약에 노려야 한다면 그 정도 되려고 하면은 비교과 영역, 특히 탐구 역량과 관련하여 뛰어난 면모를 보여줘야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공계가 특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문제는 비교과 관련 활동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경험이 많아야 고등학교 가서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험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고등학생이 중학교 수준의 탐구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비교과 활동을 했으니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찾아오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비교과 활동 수준을 검토를 할 때는 사실 굉장히 또 계열마다 분야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느 정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내신 등 학생부 여러 가지 사항을 두루 살펴봐야 비교적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학생부와 자기 포트폴리오를 들고 상담을 오시면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지원하려는 계열 관련 전공 내신이 낮아도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에 있는 활동 기록이 좋으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제가 본 학생부 중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일반고 학생이었는데 예를 들면 과학 세특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내용이 좋았어요. 근데 앞에 딱 그 과학 내신을 보니까 7등급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생이 영어 세특도 되게 좋았는데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영작을 아주 잘하고 뭐 문법이 어떻고 아무튼 그 영어의 학습 역량이 굉장히 좋다는 식으로 써 있었거든요. 근데 영어가 4등급이었어요. 자, 이러면 과연 대학에서 이 학생부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 친구 학생부 기록이 보면 전반적으로 내신은 낮은데 특기사항에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긍정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뛰어나다는 표현이 적혀 있었던 거죠. 뻥이 너무 심한 거죠. 그죠? 질문을 해도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세특 내용 중에 질문을 해도 아이가 다 대답을 못했고, 무슨 활동을 했다고 적혀 있다고는 하는데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잘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이 정도면 학생부가 거의 사실이 맞을까? 거의 사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교과 성적이 낮으면요, 학업 역량이 뛰어나다고 학생부 내용을 채우기보다는 차라리 교과 활동 중에 보였던 어떤 협력이나 뭐 수업 태도, 부족하지만 학업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했던 구체적인 노력,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차라리 전략적으로 쓰는 게 더 진솔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교과 성적이 너무 낮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리기보다는 비교과 활동을 보지 않는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덕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서울 상위권, 중상위권 대학들이에요. 아니면은 뭐 그 기타 뭐 이공계 특성화 대학교들 그 정도인데 교과 성적을 올리는데도 빠듯한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까지 잘 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시간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따라서 교과 성적에 따라서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 기재 전략이 달라야 하고 더불어 교과 성적이
4등급 아래인 친구들은 차라리 교과 내신 향상에 집중해서 갈 수 있는 전형을 노려보시는 방법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내신이 1등급에서 4등급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원하려는 자기 전공 관련 과목들은 내신이 1, 2등급 정도는 나오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자기가 지원하려는 계열이 이과 계열이다 하면 수학하고 과학탐구 계열 정도는 1, 2등급 선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국어나 사회탐구 계열, 기타 등등 다른 과목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시되 가능하면 4등급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전공계열 관련 없는, 그러니까 전공계열과 관련 없는 과목 내신, 뭐 한문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혹시 5에서 9등급 사이가 나왔다. 그런 경우에 절대 학업 역량이 뛰어나다는 등의 이런 말들이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에 적히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전략을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은 내신이라도 비교과 탐구 수준에 따라서 변수가 많다는 것을 좀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간혹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게 뭐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 붙었는데 서울 중위권 대학에서는 탈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학생부를 볼 때 그 대학의 전공 특성, 그러니까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학생들을 봤을 때 그 대학의 전공 특성 또는 요구하는 인재사항 이런 거에 따라서 평가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래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면접에서 다시 확인해서 또 이렇게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겠죠. 탐구 역량의 기대 수준에 대해서는 계열별 또 대학별로 상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점은 상담을 직접 오시면 지원 계열과 학생 개인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고 거기에 맞게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신청을 해주세요. 어쨌든 학생부는 교과와 비교과를 다 보는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신 관리를 잘 하셔야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별표 2개 해놓은 거예요. 특히 자기가 진학하려고 하는 전공계열 내신은 더더욱 신경을 쓰셔서 최상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신을 뒷받침해줄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평소 수업 시간에 활동한 것이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아이들마다의 특성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세부 특기사항을 적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은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세부 특기사항에 아이들 개성을 살려서 적어주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먼저 수행평가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학생들의 수행평가를 단순 반복이나 주입식 과제를 내주시는 게 아니라 교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관련된 탐구 과제를 내주시거나 관련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하거나 토론이나 발표를 시킨다거나 하는 다양한 활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행평가에도 반영을 하고 아이들의 활동사항과 제출한 산출물을 기반으로 세부 특기사항 기록에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런 자율탐구 형식의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시험기간 못지않게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탐구 관련 수행평가를 내주시지 않아서 세특에 따로 쓸만한 게 없다. 그런 하소연을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 사실 이 부분은 앞서 얘기한 내신 수준과 학생 개인의 비교과 탐구 수준에 따라서 저는 좀 서로 다른 전략을 제시해 주는데요. 그 전략 중에 하나는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관련된 추가 탐구 과제를 자기주도적으로 해서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과학 시간에 유전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유전자의 최근 검사 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고 본인 또는 가족의 유전자 특징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미리 교과 담당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저 수업 시간에 유전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유전자 검사법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질문도 하러 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료를 조사한 것을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가 조사해 본 겁니다 하고 한번 봐주세요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죠. 또 이걸로 수업 시간에 발표의 기회를 얻으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이런 방식을 다 받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특정 학생만 기록을 넣어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그 전에 그 어떤 상의도 없는 상태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냥 학생부에 넣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학교 안에서도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학생부 기재 방법, 즉 규정이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봤는데요. 수행평가 활동 내용을 학생이 이제 좀 적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나 봐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학생부 세부 특기사항에 적는 법이 어딨냐고 학생한테 얘기를 하셨대요. 약간 혼내듯이. 그런데 이미 그 학교 선생님들 대부분이 수행평가를 세특으로 활용을 하고 계셨거든요. 아이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죠.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학교 선생님들 중에 학생부 기재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해석을 달리해서 현장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세부적인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학생부 기재하시는 선생님들 전원이 지금보다 매년 더 많은 그 학생부 기재 관련 교육을 받으시고 그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혼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더 꼼꼼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도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좀 더 줄이고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를 줄이고 학생 관찰과 수업 준비 그리고 학생 평가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솔직히 학교 선생님 어떤 분을 만나느냐가 학생부 기재에 끼치는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이런 부분이 공정성의 논란의 한 축이 되지 않도록 학교 선생님들 개인에게만 노력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교육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학부모님께서 경험하신 건데 그 모 설명회에 다녀오셨어요. 거기서 입학사정관 분이 직접 설명을 해주신 게 뭐였냐면 이런 자발적인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무조건 다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는 선생님마다 다르게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여기서 포인트 또 하나. 학생부를 평가하는 입학사정관과 학생부를 기재하는 교사가 인지하는 학생부의 기재 방식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입학사정관이나 교육부 기재 규정에서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재를 담당하시는 학교 선생님께 여쭤보시라.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래서 세특을 채우고 싶은 학생들은 학기 초에 담당 선생님께 찾아가서 어떤 방식으로 기재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의논을 좀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특히나 더 반드시 신경을 꼭 쓰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학생부 관리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특수한 상황을 만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고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상담받는 방법 있는 거 아시죠? 학생부 영상 지금 꾸준히 따라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쵸? 자, 오늘은 교과 그리고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근 학생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니까 관리 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 기재에 있어서 그 어떤 스킬보다 반드시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수업 시간에 열심히 선생님 말씀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놓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생부 관리 방법 중에 독서 활동을 다룰 건데요. 이 부분에선 진학을 위한 독서 또는 탐구 활동을 위한 독서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